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멋진 월요일이 시작됐다, 그죠? 21일, 날짜, 시간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우고,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진도 나갈 부분이, 새로운 각본을 쓰라,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창조자가 되어라는 또 주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또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유럽을 꽤 이렇게 다녔지만, 크로아티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처음 다녀왔거든요. 근데 느낌이 어떠냐면, 어, 이렇게 아름다운 데도 있구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 정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그 이렇게 유럽이 갖고 있는 그 감성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그 자연이 주는 엄청난 웅장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개가 딱 섞여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럽에 가면 그냥 유럽의 어떤 감성들 있잖아요. 뭐 테라스에서 모든 게 생활이 되고 뭐 되게 그 이제 도시의 색깔이 완전 다르고 뭐 그냥 석회로 되게 많이 하니까 이게 다 이쁘죠. 막 이렇게 막 조각처럼 건물이 다 조각처럼 되어 있고 뭐 막 이런 느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연의 웅장함이 있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이 절벽 위에, 그 아드리아해의 그 절벽 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참 그게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크로아티아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 그게 다 표현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저도 그걸 찍어왔고, 그들도 그 있는 그대로 찍었을 거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노출이 나에게 인식이 되는 어떤 배경이라 해야 되나 환경일 텐데 내가 직접 거기에 가보고 난 이후와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느낀 게 뭐냐면 삶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막 적극성을 띄어서 거기 간 건 아니죠. 그냥 아메이 여행지로 누군가가 거길 정했고, 제가 이제 뭐 그냥 이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해서,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냥 그걸 갔다 온 거잖아요. 가자 하니까. 공짜고 뭐 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제 다녀온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왜 나는, 이것을 더 주도적으로 내 삶에 적극적으로 넣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느낌 좀 알겠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 내가 어디에 딱 가보고 나서 굉장히 좋았어, 거기가. 뭐,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 가을 단풍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면서 그 무슨 맥콰이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가을 단풍이 멋있는 어디 뭐 어디라더라 어디 뭐 우리나라 엄청 뭐 사진을 너무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 엄청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라고 느끼는 어떤 지역이 있어서 제가 인스타에서 잠깐 스쳐서 봤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데 어떤 데 갔다고 생각해봐요. 갔을 때 딱 느끼는 느낌 있죠? 왜 내가 이거를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옵니까? 그런 적 느낀 적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꼭 그게 어떤 장소가 주는 피드백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울 때 있죠. 내가 와이프한테 뭐 이렇게 파티를 열어줬다든지 뭐 기념일을 어떻게 해줬다든지 생일을 어떻게 아니 내가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줬을 때 내 스스로가 굉장히 그걸 한 행동이 굉장히 만족스러울 때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왜 내가 이걸 더 일찍,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내 삶에 왜 계속해서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있죠, 그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매년 이걸 볼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좀 더 되게 주도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느낀, 그래서 좀 나름대로 해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다이아몬드 여행
그래서 참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좀 웃길 수도 있지만 그죠? 그게 정말로 될지까지는 저도 아직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지만 정말로 저희가 이제 저식이 뭡니까? 파운더스 PT가 발리로 걸려 있잖아요. 발리로. 근데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발리보다 그죠? 크로아티아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운더스 PT 되시는 여러분들 다 모시고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죠? 돌아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우리가 q2f 파운더스 그 프로모션을 정말 크로아티아로 하는 것도 진짜 좋겠다. 는 생각을 했고 그걸 좀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데 얘기가 조금 서로 좀 돼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와, 참 그쵸? 저는 그지처럼 가도 크로아티아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지처럼 가도 그리고 뭐 그지처럼 안 가도 돼요. 물론 이제 물가가 굉장히 비싸긴 하더라고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3배, 4배 정도 더 비싸긴 하지만 뭐 한 끼 라면 먹고 나쁘지 않잖아요. 한 끼 한 끼 라면 이게 마구 내 생각인 거야. 근데 저는 설사 조금 그렇게 감행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에 내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주는 그 매력도가 너무나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혼자 해봤어요. 자, 175페이지. 이 앞에 저희가 진도가 잘 됐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앞에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여러분이 그걸로 제 녹화분으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 175페이지 요거를 제가 금요일에 하였어 했는데 내용이 조금 길고 막 이래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새로운 각본을 써라. 자신에 대해 첫 번째 창조자가 되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도성에 대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주도성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 상상력이다. 상상력. 양심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상력이 메인입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주도성을 확대해 나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실제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뭐다?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에 반응하는 것 사이에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자의식, 내가 나를 보는 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힘이 자의식이죠. 그 다음 뭐야? 상상력. 내가 지금은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지만 나는 머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나는 뭐 여기 탄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력. 내가 시간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상상할 수 있다는 상상력.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고 내가 그 일을 실제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면 내 주도성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현하게 해주는 것은 네 가지 중에 뭐다?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자,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아직은 창조되지 않았어.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창조되지 않았으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 자,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별표 100개. 무한한 가능성. 내 안에 존재하는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내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보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이게 굉장히 높았겠죠. 근데 이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에 내가 자꾸 이제 익숙해진다 해야 되나? 맞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 때문에 맞춰서 이제는 그게 내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야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잖아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죽였거나 내 스스로가 그것을 죽였거나 그죠? 맞춰버려. 혹은 환경이 나에게 그냥 그렇게 뭐 적당히 살아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라. 뭐 황새가 뱀새가 황새 따라가 가랭이가 찢었는데 이런 어떤 부모님들이나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많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상상력과 자아의식이 결합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상상력과 자아의식, 내가 나를 쳐다보는 능력,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능력, 그 자아의식과 플러스 나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그 상상력이 결합이 되면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각본을 쓸 수 있게 된다. 이 각본이 뭡니까? 대본. 대본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수많은 각본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각본을 쓰는 과정을 반드시 재각본화 과정, 즉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재각본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하고 지금 있는 모습의 어떤 패러다임이 분명히 존재한다. 패러다임이 없으면 지금 현재 난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패러다임 같은 거 없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보는 방식, 내가 느끼는 방식, 내가 인지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을 더 발현하고, 그죠? 내 영향력의 원을 더 확대하고, 그렇죠? 주도성을 더 확대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도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1000%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안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늘 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한번 반짝하는 이벤트를 했을 때, 뭔가 성공을 했을 때, 이랬을 때 굉장히 내가 이거를 왜 진작 하지 않았지? 요런 거, 왜 좀 더 주도성을 일찍 발휘하지 않았지라고 하는 어떤 너무 좋지만 아쉽고, 할 수 있었는데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드는 그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것을 맛봤을 때, 나 이거 앞으로 계속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치킨을 먹었어, 처음으로.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먹었으니까 다시는, 이제 먹었으니까 그걸로 됐어. 다시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난 이 특별한 날에 이걸 또 먹고 전날에 또 먹고 우리 애한테도 먹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혹은 너무 멋있는 데 갔어. 그러니까 저 똑같잖아요. 내가 너무 멋있는 걸 본 거야, 내가 직접.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봤으니까 이제 됐어가 아니고, 우리 파트너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이거 나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애들도 데려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거. 내 안에 뭐가 있대? 무한한. 여러분도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저라서가 아니고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안에는 원래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장성을 멈췄거나 혹은 내 스스로 그걸 죽이고 살았다 해야 되나? 그렇지 여러분에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창조되지 않았으나 굉장히 좋은 거를 한번 지금 이 순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역할. 내가 부모로서,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모로서 있나? 자녀로서 있나? 배우자로서 있나? 자, 그 다음에 정말 나 자신 셀프, 그죠?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또 무엇을 네 가지씩 더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4차원 기억납니까? 어떤 몸, 신체, 어떤 건강. 자, 역할로서 먼저 나누고 그 역할에 또 세부 카테고리가 뭐가 돼? 몸, 신체, 건강.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정신, 그다음 멘탈, 그러니까 감정, 그러니까 멘탈, 감정, 그다음 재정. 요거였죠. 이렇게 역할로서 먼저 재각본화, 그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패러다임을 생각할 때 이 네 개의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보시면 178페이지 먼저 조금 나가볼게요. 178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자녀에게 지나친 반응을 하는 부모라고 가정해보자. 이거는 이제 부모의 역할로서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 우리가 내가 부모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셀프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차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가지 차원에서 멘탈이겠죠. 멘탈. 그죠? 그 다음에 감정. 그러니까 내가 내 멘탈이 약하면 아이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 이랬다가 어떨 때 이랬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 파악해가지고 엄마도 그렇게 못하면서 나중에는 물론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아주 착한 애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애는 대놓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멘탈. 저는 부모로서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이다. 내가 부모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감정이다.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 부모가 나에게 뭘 원하고 바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나에게 정말 듣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건 뭘까? 자녀로서 그 감정을 내가 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 건강이나 어떤 재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읽어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자녀에게 지나친 반응을 하는 부모라고 가정해보자. 즉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할 때마다 몹시 성질이 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일 있어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야. 아들이 계속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벼르다가 한번 호되게 혼낼 준비를 하죠. 여러분 지금 막 벼르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때 나는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내가 멘탈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장기적인 안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인 안목. 그러니까 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목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신경이 거슬리는 행동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멘탈이 약하면 이렇게 되죠. 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역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아이들과 전투를 시작한다. 나는 그들보다 키가 크고 권위도 있기 때문에 고함을 치고 겁을 주며 벌을 주기 쉬운 방법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승리하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을 키우게 되고 언젠가는 부정적으로 표출되고야만은 감정을 억누르게 되며 여기에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 자, 앞에서 경험했던 장례식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자. 내 아이들 중 어느 하나가 막 추도사를 읽으려고 한다. 이 상상해 보라는 거야. 우리는 뭘 갖고 있다? 상상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이에게
뭐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는 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의 패러다임이겠죠. 패러다임이 없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어. 근데 이걸 재각본화시키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보라.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 장례식의 추도식을 생각하면서. 내 아이가 읽으려고 한다. 이 아이가 가능하면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소소하게 작은 데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했던 훌륭한 분이셨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 라고 했으면 좋겠죠. 혹은 언제나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 말이 듣고 싶거든요. 어떤 문제나 그러니까 지그가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부모를 찾지 않아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맨 먼저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자상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은 욕구. 저는 이 많은 주도식 중에 이 주도식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 문제가 스스로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느낄 때 이거는 엄마랑 얘기를 해야겠다. 이건 아빠랑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아이가 생각하고 나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엄마인가 혹은 아빠인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처럼 대해줬어, 뭐 즐겁고 행복했어,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이 부분이 나가 아버지는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으로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였다 회상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요게 이제 하나의 예시잖아요. 부모로서의 어떤 예시를 여기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면 176페이지 앞으로 가면 재각본화를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내 상상력을 동원해보니 재각본화가 필요하겠다. 각각의 역할에 어떤 한 역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재각본화 내 삶을 대사를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써보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각본화 저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항상 리더십을 보내주니까 아메이에서 아이들과의 여행은 물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에도 너무 좋은 데 많지만 뭐 그렇게 소소하게 안 가도 뭐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니까 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여행이나 혹은 얼마나 갈 때도 많고 뭐 경험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왜 늘 1년에 한 번 뭐 2번 보내주니까 그것만 이렇게 잘 다녀도 괜찮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없었다? 늘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재각본화를 했다 못했다?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재각본화의 필요성을.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마일리지를 바로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꿈 목록에 있었지만 그게 저 역시도 여러분이 우리가 꿈 목록 안 써보신 분이 있을까요? 다 썼죠. 그죠? 근데 그 꿈 목록이 그냥 그저 지금까지도 꿈 목록으로만 남아있는 근데 그게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꿈 목록으로만 남아있는 내 꿈 목록이 나의 상상력이잖아요. 그렇죠? 내 현실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꿈 목록이 내가 너무 무턱대고 무엇이 되면 혹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내가 뭐 수석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 꿈 목록을 우리가 비즈니스의 어떤 결과를 내지 않아도
어쩌면 할 수 있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다리지 말고 제 각본화를 빨리 하셔서 그것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저도 그렇게 제가 어떤 꿈 목록을 생각했을 때 항상 경제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매달 나오는 캐시백 있잖아요. 그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말 분리해서 놔두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리해서. 어차피 우린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캐시백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후원하는데 뭐 그날 필요한 어떤 비용 들죠. 그거는 사실 이렇게 좀 알뜰하게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캐시백을 완전히 분리해 두시고 그 캐시백으로 저는 내가 꼭 다이아몬드가 되어야만 이 꿈을 이루고 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실은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왜 내가 더 앞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많았어요. 늘 사고방식이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뭐 수석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 근데 내가 다시 내 꿈 목록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했던, 여러분이 만들었던 꿈보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로 이게 꼭 다이아몬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전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제각본화를 엄청 땡길 수 있고, 땡김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제각본화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제가 크로아티아를 만약에 다이아몬드 리더십이 아니라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그 빨간 지붕, 그러니까 오렌지 지붕이 꿈목록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가보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그리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그리스를 못 간 걸까요? 안 간 걸까요? 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이 돈이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돈이랑 상관이 있을 것 같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는 갔다 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 크로아티아를 갔다 오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여기를 지금 왔을까? 내가 여기를 만약에 37에 왔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제각본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살았을까? 다른 나라에 대한 제각본화, 다른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176페이지 요까지 나갈게요. 자,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자, 우리가 자의식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비효과적인 각본.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인식함에 따라 우리는 주도적으로 스스로를 재각본화시킬 수 있다. 저는 뭘 인식했다고요?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꼭 무엇이 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꼭 무엇이 되어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거? 꼭 어려움을 이겨내야 제 멘탈이 강해집니까? 아니면 오늘 한번 도전해 봄으로써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멘탈 강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린 자꾸 무엇이 되어야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런 패러다임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순간 1초 만에 제각본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초 만에 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걸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제각본화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한 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감정, 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각본화 해보세요. 늘 이 사람에게 했던 패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내가 되어보기로 제각본화를 1초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제각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난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시간 이후에 만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를 한번 인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예를 들면 늘상 만나는 사람은 오늘 약 먹었어? 오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1초 만에 변화되었으니까.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변화되었으니까. 상대가 늘상 만나는 사람은 왜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왜 그러는데 뭐 내 잘못했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표현함으로써 정말로 제 각보나 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오늘 창조해내신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내신 거잖아요. 그 창조해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나를 재각본화 시킬 수 있는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알죠?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짜릿함을 나의 주도성이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짜릿함, 내가 새로 나를 재각본화 시킴으로써 내가 나를 오늘 새로 창조해냄으로써 어제의 박주희도 있었지만 오늘의 박주희도 있는 거예요. 꼭 어제처럼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어제처럼 익숙한 대로 늘 하던 대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난 오늘 선물 받았는데 난 오늘 박주희를 새롭게 창조할 거야. 난 오늘 새롭게 창조되었어. 어제랑 상관없어. 어제의 영향을 1도 받지 마시라는 어제의 영향을. 난 오늘 새로운 시간에 늘 새로운 시간에 새롭게 창조되는. 그래서 저는 정말로 1초 만에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초 만에 10분이 걸리지도 않아. 1초 만에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이 1초 만에 변화된 여러분을 오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오늘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